예,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라는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2030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년, 지금 2021년이니까 한 9년 정도 남았네요. 9년. 그때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쯤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로봇이 이거 뭐냐 그 코로나가 있기 전 상황. 에 이제 그 일자리가 계속 이제 로봇이랑 AI로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쓴 건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문제가 더 큰 상황이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가고 나면 그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예, 로봇이나 어떤 뭐 AI로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더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일단 벗어나는 게 더 큰 문제니까 모든 이슈가 이제 거기 집중되는데 그거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런 거 AI나 로봇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다시 또 집중적으로 해야 이렇게 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뭐 책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기술 비관론과 이제 기술 낙관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죠. 이런 관점 두 개 관점에서 얘기하고 물론 이게 두 개 공통점이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낙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금 이제 일제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비관론. 아니다.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 그죠? 그런데 이게 둘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일단은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비관론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다는 거고 낙관론도 당연히 낙관론도 지금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로봇이랑 AI가 일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죠? 뭐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5가지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5가지 제시를 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했고, 그죠? 뭐그 보고서의 어떤 결론은 이렇게 났네요. 그죠?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죠? 뭐 종이 안 적고 이제 이렇게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드를 쳤는데 보시죠. 자, 이제 기술 비관론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기술 비관론과 낙관론이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뭐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두 개 공통점, 그죠? 같이 이제 뭐 동의를 하네요, 그죠? 이거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기술 비관론이 이제 하는 얘기는 기술 비관론에서 보는 겁니다. 기술 비관론에서 로봇은 어떤 인간을 대체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그럼 당연히 실업이 될 거고 실업이 많아질 거고 그죠. 소득은 줄어들 거고 실업이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소득이 없겠지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예상 가능한 거죠. 뭐 어렵지 않다. 이제 기술 비관론들이 보는 거는 일자리 변화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로봇이나 AI가 일을 해버리니까 그죠. 어떻게 일자리가 변화가 될까? 18세기 후반에 뭐 이렇게 산업혁명 직후에 그죠?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좀 늘었어요. 이때는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그때 방적기 만들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뭐 말을 끌던 마부 이런 사람들이 뭐다 일자리 잃고 막 택시가 막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를 만드니까 엄청나게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났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때에 해당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사라진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지금 더 많아요. 그죠? 사라진 일자리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한 대가 뭐 격리 그죠? 한 3명이 하는 일을 컴퓨터 한 대 엑셀이 그냥 해버리죠. 그죠? 격리 한 명이 엑셀을 운영하면 이 2명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AT&T 통신회사죠. 미국 통신회사 75만 명을 고용하는데 구글은 7만밖에 고용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더 많이 돈을 벌어들여. 그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 비관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 뭐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 로봇이나 AI가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죠? 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실업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그죠? 기술적 실업이죠. 그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디지털 경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급여가 낮고
복리후생이 없어요. 그다음 전부 임시직이고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전부 다 일을 잃고 다른 데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들어 뉴스 보니까 또 막 그 개발자들이한테 뭐 이렇게 월급 많이 주겠다, 연봉을 많이 올려주겠다. 개발자가 워낙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전부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든 그냥 기본적인 그 회사가 그 좀 기존의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를 바꾸는 상황이죠. 네이버, 뭐 다음 카카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상황이니까 이제 개발자가 워낙 부족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그 얘기인데 뭐 그 이전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막 워낙 또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컴퓨터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급여가 낮았죠. 그다음 복리도 낮고 그죠. 임시직이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 잠시 이제 부족으로 그죠. 개발자들의 어떤 뭐 공급 부족으로 지금 몸값이 오르는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갈지 그죠.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개발자들 외에 그죠. 다른 어떤 일자리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막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막 발전해 버리니까 뭐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냥 뭐 도와주는 일 그죠. 간단하게 하는 일들 뭐 예를 들어 뭐 ATM기를 봅시다. ATM기 같은 경우에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제 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ATM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뭐 그 창구 직원들은 사라지고 이제 창구 그 ATM기에도 돈을 넣거나 빼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 그죠. 단순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생겼죠. 그죠? 창고 직원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급여가 낮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디지털 경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그다지 양질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처럼 이제 아예 고학력이거나 아예 저학력이면은 유지가 되는데 그죠 일자리가 중간에 이제 어중간하게 이제 관리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뭐 아예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게 되면 상부나 아예 하부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직업들이죠. 그죠? 월급이 상당히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기술 필요 없는 아주 낮은 그런 뭐 직군들 기술 필요 없는 직군들이고 아주 여기 아주 그냥 기술이 필요한 그죠 고도의 기술 필요로 하는 직군들 이런 사람들은 유지가 돼요. 필요합니다. 그죠? 뭐 이 사람들이야 뭐 바꾸면 되니까 그죠? 이 사람들 둘 다는 어떤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자들이 뭐 AI가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이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중간 관리자들 뭐 사람 관리하는 거뭐 그죠? 그런 직업들 이제 뭐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중간 관리자라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알바를 따지면 뭐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주인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 관리자가 필요 없고 그냥 뭐 AI나 컴퓨터 갖다 놓고 이 주인이 직접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주인이 직접 해버린다. 주인이 직접 관리해버리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중간 해갖고는 이제 뭐 다 실직한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죠? 몰라서 그냥 한 달에 막 70만 원 받고 막 일한다. 뭐 그런 거는 유지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중간 계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죠?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안 그래도 기술적 실업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이게 더 빨라진답니다. 그죠? 점점 빨라지죠. 그 기술 발전 속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제 뭐 정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그 어느 정도 이제 규칙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그죠? 아니면 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 보니까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건 뭐 이런 거야 뭐 그죠?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뭐 이미 다 보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또 뭔가 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중간 관리자들 그죠? 이런 관리자들, 이런 관리자들 그죠? 이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그죠? 뭐 보험업자라든지 그죠? 회계사무원, 도서관 사서 그죠? 화물운송 대리점, 전화판매원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행정직원, 뭐 은행 대출 담당자, 뭐 보험회사 직원, 스포츠 심판까지 그죠? AI로 가능합니다. 이외에 많은 것들이 뭐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죠. 지금 이제 그 사람 쓰는 것보다 이제 기계 들리는 게 조금 가격이 조금 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제 가격이 맞아지면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그 로봇이나 AI로 들리게 됐죠. 바꾸겠죠. 그 CEO들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싸게 일을 더 잘하는데. 기술 낙관론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비관론을 알아봤고요. 기술 낙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술 낙관론. 기술 낙관론이 보는 일자리 변화는 어떻느냐? 저 ATM기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은행 직원이 해고됐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술 비관론자들은 봐봐 ATM기 들어옴에 따라 그 은행 직원들이 해고가 됐다, 창고 직원들이 해고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기술 낙관론자들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은행 직원 지금 ATM기 깔려 있고 핸드폰으로 다 되고 뭐 그 은행이 다 되죠, 뱅킹이 되죠. 근데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 직원들이 물론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 그걸 이제 낙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ATM기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 물론 이제 좀 일자리 있고 뭐 어떤 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ATM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그죠? 그럼 이거 뭐 청소 밀고 닦고 청소도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랑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어떤 뭐 이런 일자리들. 물론 뭐 아주 단순한 일이고 월급이 좀 작지만, 그죠?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 어쨌든 창출을 하더라. 기술 낙관론자들은 뭐 또 하나 일자리, 또 하나 얘기는 농업 일자리입니다, 그죠? 농업 일자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부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70%, 60%? 뭐 이 정도가 대부분 농업이었는데, 농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뭐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회사 다니고 이랬는데, 뭐 이제 일자리가 요런 사람들, 농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부가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그 도시화로 오거나 공장으로 가게 됐고 회사로 오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농부가 일이 없다 그래갖고 극빈적이 되느냐? 아니죠, 그죠? 다른 일을 찾는 거죠. 농부의 어떤 실업이 됨으로써 막 극빈적이 된 게 아니다, 그죠? 농부의 일자리가 줄어들므로써 극빈적이 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공장 다니고 아니면 회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오히려 향상되더라, 그죠? 지금 농부가 뭐 한 2%, 그죠? 전국 인구의 2%.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 정도랍니다. 예전에 있던 그 한 60% 사람들이 다 농부에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그 일자리가 바뀌면서 오히려 더 좋게 됐다, 그죠? 이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죠? 일자리 변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러느냐? 또 좋은 점, 그죠? 로봇이 생산을 한다, 그죠? 로봇이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생산비가 줄어들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게 되면 임금 인상이나 뭐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노조에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다음에 복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죠. 로봇 하게 되면 그냥 뭐 그것도 24시간 또 돌리고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냥 돌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또 줄어들겠죠. 그 물가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줄어들겠죠.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뭐 또 뭐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뭐 주거, 집값, 그다음에 교통, 식료품 값이 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오른 거는 뭐 로봇이 뭐 어떤 미래 어떤 일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뭐 정책 실패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건 이제 줄어든다, 물가가 줄어든다, 주거값이 그 집값이 줄어든다라는 뭐 어떤 얘기는, 그죠? 길게 봐서 지금 오른 거 말고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집값 오른 현상 말고 뭐 집값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굳이 강남이나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이나 뭐 직장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이 뭐 강원도 원주라든지 뭐 경기도 뭐 경기 남부 수원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데 살면서 서울로 안 올라도 되죠.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서울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가 줄어들 것이다. 교통비가.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사람이 운영 안 하니까 또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 가격도. 그죠?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죠? 교통수단이 점점 더 가격이 싸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식료품도 마찬가지. 뭐 로봇 생산함에 따라 그죠? 로봇 생산함에 따라 뭐 자동화 됨으로써 뭐 도시 안에서 공장이라든지 뭐 상추 같은 거 그죠? 막 그냥 재배 막 하게 되면은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건 이제 기술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물가가 더 떨어짐으로써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 것이다. 낙관론자들이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 그죠?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또 지금 비관론과 다르게 지금 오히려 이제 고용 붐일 것이다. 그죠? 그 개인 가정에 있던 3D 프린터가 깔림으로써 그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3D 프린터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총 같은 걸로 쪽쪽쪽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그죠? 뭘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뭐 단순히 그냥 뭐 나사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고 블럭 같은 거 그죠? 만들 수 있겠죠. 뭐 설계도만 딱 때려 넣으면은 컴퓨터에 그죠? 하면 레고 블럭을 만들어지면 이 레고 블럭들이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조립만 하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크게 뭐 물건 뭐 가구 큰 가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레고 블럭 같은 걸로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공장이화 되는 거죠. 그럼 3D 프린터 한 3-4개 갖다 놓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만들어 제끼면은 개인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나. 뭐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자기 공장, 자기 거 뭐 차려가지고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일자리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낙관론자들이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제 뭐 비관론에 대한 얘기였고 낙관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 둘 다의 어떤 공통점, 실업자가 많을 것이다. 예, 저 로봇, 뭐 저 3D 프린터 전부 다 실업자를 만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업자 많은 건 필연이다. 그죠? 그죠? 실업자 많은 건 필연이다. 필연이다. 이거 어떨 로봇이나 AI가 들어와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죠? 실업자가 많을 것이다. 낙관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용이 많다라는 것도 이거 뭐 혼자 자기가 사장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실업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 봅시다. 2013년도에 어떤 뭐 여러 연구원들이 이렇게 이제 2030년쯤에 뭐 그죠? 미국 일자리가 47%가 이거 대체될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이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이제 멋질 수 있답니다. 그죠? 멋질 수 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왜 그게 더 멋진가? 그죠? 한번 봅시다. 지난 세기에 어떤 귀족들, 그죠? 중세 귀족들, 지금 보게 되면, 일은 서민들만 하는 더러운 것이다. 사교, 뭐, 신앙송, 음악 감상, 이런 거에 전념하고, 그죠? 맨날 사교하고 파티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뭐 최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렸죠. 이 사람들 일도 안 했어요, 그죠? 귀족들. 일은 누가 했느냐? 서민들이 했죠, 그죠? 뭐 평민들이나 아니면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죠. 근데 이제 평민들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란 사람은 로봇을 일하고 사람들은 다 그냥 귀족처럼 즐기는 뭐 이런 세상,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멋지다, 그죠? 멋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았는 어떤 귀족들은 일도 안 했는데 사회적 지위를 누렸고 매우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느끼면서 또 죽었어요, 그죠? 즐겁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귀족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잘 살았다. 그죠? 그건 아주 멋진 세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직업의식이지, 그죠? 지금 현재 직업의식. 그때 그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즐겁게 살다 갔고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나는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라고 생각하죠, 그죠? 잉여 인간이라고 그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 그죠? 청교도 직업의식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건국 핵심 이념이죠.
직업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래고 상당히 뭐게 신성시했죠. 그죠? 이 일 자체를. 그 일을 자부심을 그죠?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막 어떤 신성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죠? 어떤 직업에나 어떤 일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죠? 단순히 돈을 벌어먹는 어떤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천부, 그죠?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죠? 자부심 가지고. 그때 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청교도 때, 그죠? 영국 청교도 때. 그죠? 산업혁명 뭐 이후에, 직후에,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의식 자체가 아주 비교생리.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000년이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2021년이니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뭐 1세기, 2세기, 그죠? 뭐 고조선, 뭐 그죠? 뭐 신라, 고려, 뭐 이런 쭉쭉 봤을 때 어떤 직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삶의 의미를 부여하던 이런 때는 지금밖에 없죠, 그죠? 지금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동감을 하고요. 이거 뭐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요거 CEO, 의사, 변호사, 정치인. 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상황은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뭐 결국 끼켜봐야 뭐 근대 이후에 뭐 잠시 그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뭐, 뭐 직업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직업의 의미를 부여한 거.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생긴 거다. 아니 예전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근대 그죠? 근대 이전만 해도 그냥 전부 다 그냥 귀족들은 놀아 까먹고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더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대 이후에는 자 일을 해야지 사람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세상이 로봇이 생기고 이게 되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뭔가 마음을 좀 바꿔보자, 그죠? 정신 승리라도 해보자.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직업의식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것 같네요, 그죠?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죠? 변화가 빠른 어떤 불안정한 시대죠, 그죠? 워낙 빠르게 있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죠, 그죠? 처음 마주치는 상황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죠, 그죠?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또 난리죠, 그죠? 이런 게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잖아요. 뭐 튤립 같은 거, 뭐 튤립 그때 네덜란드 튤립이 갑자기 값이 오르다가 뚝 떨어진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지금 다시 또 올라와요, 그죠? 지금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마주치는 상황이라서 그 상태에 지금 어떻게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죠? 나도 비트코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남들 다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둥, 돈을 잃었다는 둥, 막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건지,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죠.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그죠? 워낙 빠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래갖고 이제 뭐 넉넉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를, 그죠?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5가지, 그죠? 해결책을 제시를 했네요, 그죠? 총 이렇게 5가지. 뭐 새로운 직업의식을 하나 갖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뭐 근대의 어떤 그 일이 어떤 뭐 하늘에서 준 아주 뭐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세 귀족, 그 이전에 어떤 귀족들, 고조선, 그죠? 고구려, 신라 백제, 뭐 고려, 조선 이때처럼 어떤 귀족들의 어떤 직업의식으로 뭐 다시 돌아가자 그런 것보다도, 그죠? 어떤 뭐 직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백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백수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전부 다 백수인데 막 야 백수 다 쓰레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전 국민이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많은 수가 쓰레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의식을 만들자. 백수라 그래갖고 막 너무 쓰레기 취급하지 말자. 뭐 그죠? 뭐 그런 말로 쉽게 하면 그런 거죠. 그다음 2번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약간 좀 뭐 정치적인 논란이 있겠는데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느 정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조금 조금 좀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뭐 이렇게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이면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그죠? 보수든 진보든 뭐 동일하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그 좌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공짜로 그냥 다 주자라는 얘기고, 우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뭘 좀 해라 그러면 좀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상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그럼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그죠? 공통적으로 뭔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지급하자라는 게 뭐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면 만들자, 그죠? 지금 워낙 이제 실업자가 많은 시대니까, 그죠? 만들어 갖고 이제 창업을 해라, 창업을, 그죠? 1인 사장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청년교육, 실업 직업교육이 있는데, 이 경쟁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몇백 대 1이죠. 뭐 1000대 1, 뭐 이런 식의, 만약에 3명을 뽑는다, 그죠? 3명을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3000명이 지원을 하죠. 3000명이 바글바글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3명을 뽑는데, 1, 2, 3등만 뽑는데, 여기에 지금 뭐 3000명 이 지원을 해요. 그죠? 좀 다시 그릴까요? 요렇게 이제 뭐 이렇게 1000명, 3000명이 지금 있고, 여기에서 1등, 2등, 3등, 그죠? 빼고는 2997명은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다음 1등, 2등, 3등 얘들만 붙고, 어떤 시험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 2997명은 이 시험에 올인을 하느라 딴 거 아무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것도 마찬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그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단 말이죠. 뭐 몇 년간. 예. 근데 뭐 1, 2, 3등만 되고, 이 사람들은 뭐 공무원 취직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했던 게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돈도 되지 않는 이런 공부했잖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아니면 뭐 행정법 이런 것들 아무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는데, 벌어먹는데. 뭐 물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되거나 뭐 영어 선생님이 되거나 뭐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 수도 작고, 그죠? 뭐 그 수도 한 요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뭐 강사로 간다거나, 그죠? 그런 게 하겠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뭐 치킨 배달해야 되고 막, 그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문제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요런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공부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과목, 뭐 예를 들어 뭐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코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코딩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코딩을 할 줄 알면은 또 뭐 프로그램이나 앱을 만들어 가지고 또 먹고 살지 있지 않을까, 그죠? 뭐 이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뭐 저도 뭐 몰라요, 그죠? 근데 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시험에 떨어져도 공부해 놓은 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을 넣어 가지고, 그죠? 공무원을 뽑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이런 걸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공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두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 성실성을 따진다, 을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국어, 영어, 수학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뭐 국어, 영어, 수학이 뭐 아예 뭐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좋은 어떤 교육이 있지 않을까. 그런 국어, 영어, 수학은 더 교양으로 좀 밀려두고 직업교육, 그죠? 직업교육을 해가지고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죠?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방향의 어떤 과목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맞는 거죠. 그것도 이따 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직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막 사라지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총 5가지 좀 디테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 직업 의식을 바꾸자. 일을 미워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그죠? 실직자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막 그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직자들이. 그냥 너무 좀 일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격화하니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막 신격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 그냥 돈 버는 거 뭔데 뭐 이렇게 좀 낮게 본다면 좀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죠? 예상 가능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은 가난보다 더 큰 사회 문제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 신격화, 미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저임금 일자리 하는 것보다 실업이 이런 게 더 많답니다. 더 큰 사회 문제예요. 그죠? 차라리 이게 가난한 상황이죠. 최저임금 일자리 하는 상황보다 실업자들이 너무 고통이 더 크다. 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현상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그죠? 직업 일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바꾸자. 그죠?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죠? 말 맞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뭐 바꾸자, 뭐 그런 얘기, 그죠?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자. 자, 그럼 공감대를 그렇게 만들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백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들라 그러면, 백수가 거지일 경우에, 돈이 한 푼도 없을 경우에 무시를 받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거나, 아니면 옷을 사 입지 못해갖고 막 주변에 가면 조금 지저분하게 느낀다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 그죠? 품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죠. 백수들이. 그 백수들이 어떤 뭐 이런 그죠, 아주 그냥 괴로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일단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근대에도 있었어요. 그죠? 존 노크, 칸트, 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했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때는 로봇도 없고 뭐 AI도 없었는데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다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언급을 했겠죠. 이건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머리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게 되니까 뭐라도 일을 하게 되면 돈 벌어 먹으니까 이 소리가 좀 작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의견들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2009년에 얼마 한 10년 전에 노숙자 13명에게 런던에서 이만큼 돈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찾아보니까 11명이 집을 샀대요. 노숙자 13명한테. 그러니까 2명은 뭐 이렇게 뭐 도박해서 날려 먹었거나 뭐 어쨌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숙자 이만한테 이만큼 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도박해서 날려 먹거나 뭐 모으지도 않고 질랄래 팔랄래 막 좋은 거 사 먹고, 그죠? 다 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11명이나 그죠? 집을 장만했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죠? 그 당시 상황이랑 지금이랑 또 다르죠. 또 워낙 당시 상황 같은 지금 만약에 노숙자에게 돈을 줬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죠? 주식에 투자하고 이래갖고 날려 먹으면, 그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랑. 그것도 이때 당시 런던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 뭐 그런 것도 또 다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국가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전부 다에게 이거 봐, 이거 기본소득을 주니까 다 잘 됐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 또 너무 또 소수고, 그죠? 13명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제 실험에 대한 의문이 든다. 뭐 그래도, 그죠?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맡긴 일을 걱정하게 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죠. 당장 배가 고픈데 점심이 지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뭐 미래 내일 모레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못하죠. 생각 못하죠. 뭐 미래 뭐 이렇게 내가 뭐 10년 뒤에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못하죠. 당장 뭐 배가 고픈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난을 계속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복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몇 끼니 그냥 뭐 할 때마다 한 10만 원씩 이렇게 정부가 주고, 그죠? 뭐 10만 원씩 돈을 주고 젊은 사람한테 뭐 자 10만 원 줄게. 지금 배고프니까 10만 원 자 받아 이래갖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용돈 주고 찌끔찌끔 주면은, 그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죠. 그냥 뭐 이게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제 10만 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금 이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10만 원씩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이제 막
점점점점 어떤 나라를 어떤 뭐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죠?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그 청년들에게 계속 이제 뭔가 다음에 한 10년 뒤에는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뒤에는 내가 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그죠? 그런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뭐 당장 자 1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죠? 뭐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뭐 이게 워낙 이제 이제 좀 없으면 그죠? 워낙 한 푼도 없이 그냥 너무 그죠? 아예 뭐 그냥 뭐 빵도 없다, 밥을 사 먹을 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미래를 못 본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플 때, 이제 뭐 미래를 못 볼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 줘야 된다. 뭐 그죠? 오케이,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죠, 그죠? 아주 좀 어려운 얘기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뭐 전체 얘기를 하게 되면 그죠? 뭐 좌파는 좀 공짜로 좀 주자. 여기 내 생각이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이제 우파는 공짜는 없다. 그죠? 우파 공짜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두 개 공통점은 그죠?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절충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주자. 그죠? 이거는 뭐 보수도 찬성을 하겠죠. 그죠? 보수파도. 뭔가를 하면 뭐 그에 대해 대가를 주자. 이거 이제 뭐 그래갖고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행정비용이나 공무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다시 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걷어가지고 누가 뿌립니까? 공무원이죠, 그죠? 행정비용이 들고. 그것도 지역봉사 활동하는 거를 일일이 다 봐야 되죠. 지역봉사 활동 했다고 해갖고 뭐 누가 감독을 안 하면은 그냥 뭐 했다고 뻥치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비용이 든다. 이거 계속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떤 방향이 좋을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천지죠. 사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일이 죠. 자, 이렇게 돈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돈이 드는 것. 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죠? 로봇세를 걷자. AI나 로봇이나. 그죠? 이렇게 뭐 얘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로봇세 기업에서 돈을 내라. 그 로봇을 운영하는 로봇을 운영해가지고 절감되는 어떤 비용을 그 세금을 내라. 뭐 일부는 네가 먹고 기업에서 먹고 그러니까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그 세금을 갖다가 기본소득을 주자. 기본소득 지급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간론을박 뭐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다르고 하니까 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뭐 정치적으로 또 다를 거니까 그죠? 진보나 우파나 그죠? 다를 거니까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하여튼 뭐 재원은 로봇세로 채우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뭐 로봇세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은 인간은 이제 노동을 좀 작게 하게 되고 복지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진화가 아닌가? 지금 작가가 하는 얘기가 그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인간의 진화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있고 전부 다 일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평민들 대부분들이. 근데 이 평민들까지도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이 밑에 로봇들이 일을 하게 된다. 이것도 진화가 아닐까,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그죠? 창업에 대한 얘기. 일자리가 없으면 만들랍니다. 봅시다. 2013년도에 어떤 뉴욕타임즈 이 사람이 우리 세대는 쉬웠다. 그쵸? 이제 한 40대, 한 50대쯤 되겠네요. 그죠? 40, 50대쯤 되겠네요. 이때는 쉬웠죠. 그러니까 경제가 막 발전하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막 그죠? 일자리가 넘쳐나고. 우리 때는 일자리를 찾아야 됐죠. 골라가는 거죠. 그죠? 일자리를 찾아서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죠? 예전에 골라서 찾아갔지만 어디다가 원서를 넣고 그죠? 찾아갔지만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우리 세대는 쉬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렵다. 좀 힘들다.
뭐 공감을 해야 되죠. 저 일자리 만들어라에 대한 얘기고, 일자리 변화 예상,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이 한 이 정도가 1인 기업이 되거나 잠시 그냥 그 임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 아마 한 25%에서 한 20% 정도가 많이 어떤 뭐 괜찮은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짧은 알바라든지 아니면 다 그냥 뭐 1인 기업 창업자가 되지 않겠느냐. 뭐 가능하죠. 그다음 시장 또 범위가 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컴퓨터에다가 그죠? 장사를 해가지고 외국에도 팔아먹고 그 넓어진다.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막 다 나쁜 것만 아니라 이제 기회가 좀 있다. 뭐 이베이나 아마존처럼 이런 것들은 좀 외국에다 팔아먹고 있죠. 그죠? 이 지역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기회는 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다. 그죠? 그렇게 뭐 일자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창업을 해서 어떤 뭐 일자리, 그죠? 기술락관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 아닌가. 그죠? 시장 범위도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창업을 해보지 않을까. 창업을 해보면 일자리에 뭐 줄어든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아이들은 지금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에 초등학생들은 뭐 아이폰에 뭐 앱 프로그래머, 페이스북의 소셜 관리자, 트위터의 소셜 관리자가 할 줄은 몰랐겠죠, 그죠? 아이폰이란 것도 몰랐을 거고 페이스북, 트위터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랐는데 2007년에 창업했고 2004년, 2006년에 창업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초등학생들은 몰랐어요. 그죠? 전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1990년대 초등학생들이,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죠? 지식 교육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지식인 아니면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죠.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뭘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열정을 갖도록, 그죠? 창의력, 공감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 하는데, 그죠? 소프트, 그죠? 부드러운 스킬, 소프트 이런 거를 좀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암기력, 지식, 그러니까 외우고 막 달달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길러야 된다는 거죠. 창의력, 공감력, 그죠?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들, 짜잘한 기술들 이런 걸 교육해야 된다. 이런 걸 하도록, 그죠? 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 봅시다. 뭐 창의성, 그죠?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이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냥, 그죠? 뭐 서류 떼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로봇이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의성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스킬에 다가 옛날 같은 경우는 고도의 스킬만 있어도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워낙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에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죠,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시험만 통과하게 되면 뭐 평생 먹고 살았는데 통과돼갖고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생기니까 또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죠? 뭐 새로운 기술,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에 이제 뒤처지면 막 이제 꼰대 소리 듣고, 그죠? 노땅 소리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점점 조금씩 방법이 좀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 그래서 자발성,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평생 뭔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계속 학습을 하고 계속 하려는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개인 각자 기업이 돼서
되어 뭐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죠? 개인 각자 하나당 이 사람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가 영업도 뛰고 뭐 하는 것처럼 그죠? 자기가 기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 계속 이제 질자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직업 교육의 어떤 방향은 그죠? 스킬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도 하고 그죠? 자발적 의지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직업 교육을 해야 된다. 방향이 보이죠, 그죠? 그런 식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직업 선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파도를 찾아서 당신의 서프보드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가장 큰 파도, 가장 이제 뭐 이렇게 유행 타는 거, 아니면 비전 있어 보이는 것들, 거기에다가 직업을 골라라 그 얘기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죠? 생명과학, 양자역학, 사이버 보안, 컴퓨터네요. 생명과학, 의학, 그죠? 하나씩 볼까요? 생명과학, 의학이죠. 양자역학, 뭐 컴퓨터 관련해서 아니면 물리학, 요거, 사이버 보안, 컴퓨터, 가상 현실과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우주, 그 다음에 의학, 그죠? 웰빙 피트니스 의학, 프로그램, 컴퓨터.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우주 아니면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 그죠? 너무 기술이 편중되어 있다, 그죠? 비판하는 거죠. 흥미와 열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요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유망해 보이죠, 그죠? 가장 큰 파도, 가장 큰 파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학이라든지 우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뭐 가장 큰 파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 얘기인데, 너무 이제 기술이 편중되지 않느냐, 열정이랑 흥미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알았지 않느냐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작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좋아하는 파도, 좋아하는 직업군 에서 유명한 파도를 골라서 그 파도를 타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좋아하는이 포함이 됐죠, 그죠? 앞에 거랑 다르게 자기가 좀 좋아하는,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저 좋아하는 걸 해야지 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유망하다 해서 막 싫어해도 탈 게 아니라, 막 글로 갈 게 아니라, 그죠? 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라. 뭐 당연한 거지만 뭐 그래도 뭐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자, 그래갖고 이제 직업을 골랐다, 그죠? 그러면은 그 후에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려고.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그럼 실패한다면, 자기가 선택하고 다 골라갖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면, 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했다는 거죠. 플랜 B, C,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대비를 가져라. 이건 뭐 이제 종합을 하게 되면, 그죠?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격려를 하고, 그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또 좋아하는 직업군 중에 유명한 것.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사람이 어떤 의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그죠, 그거에 관한 거. 아니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선택하라. 또 격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청년들에게는. 중년층은 이미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 그죠? 얘기. 유연해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년들은 지금 이제 막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막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싫어하고, 그죠?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유연하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작업을 일을 하더라도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플랜 B, C, D를 항상 뭐 준비를 해라. 가지고 있어라. 이라고 스스로 재창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삶이 참 피곤하죠, 그죠? 삶이 피곤해집니다.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아주 그냥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세상이 워낙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뭐 플랜 B, C, D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뭐 재창조한 경우를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생무직 하는 사람이 영업직으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 오페라 배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플랜 B, C, D,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아주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5가지, 그죠?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의식을 좀 바꾸고 좀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없기 때문에 만들어라, 창업을 하라. 또 교육 방식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또 그리고 또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죠? 작가는 결론을 냅니다. 어쨌든 뭐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다만 이제 격동의 과정이 올 것이다, 그죠? 낙관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예, 실업자가 많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죠? 라는 거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요 과정만 지나면 이제 더 좋은 세상이 온다, 그 얘기죠. 그 말도 되겠죠, 그죠? 이 지금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만 지나면 아주 그냥 좋은 세상, 그러니까 뭐 중세 귀족이 누린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보고서 이것도 결론은 뭐 요겁니다, 그죠? 이것도 봅시다. 그 결론에 대해서 첫 번째 뭐 그죠? 격동의 과정.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실업이, 그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업 상황이 생기는 상황들을 장기적으로, 그죠? 이런 사회적 재앙으로 가는 걸 차단시켜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하루빨리 교육적,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기본소득 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그죠? 교육 방식을 바꾼다든지, 이거 좀 뭔가 지금 바꿔야 돼요, 그죠?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사하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떡하지, 그죠?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힘든, 격동적인 과정, 그죠? 이런 일들이, 여기 때 그죠? 글로벌화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운동이 있었죠. 그죠? 반세계화 운동. 그것처럼, 요때 이제 반로봇화 운동이 생기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그죠? 어쨌든 뭐, 그죠? 2020. 해가지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반로봇화 운동이 생기고,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또, 논쟁이 불붙을 거니까, 반로봇화 운동이 생기지 않을까. 갈등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기본소득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뭔가 지금 바꿔야 된다. 사회를 뭔가 바꿔야 된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쨌든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그 작가가 하는 얘기죠.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비술 비관론,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 위협받고 지금 난린데, 이런 비관론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용도 늘어나고 생산비가 절감돼 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런 어떤 힘든 과정, 그죠? 이런 거를 거치면은 또 뭐 대부분의 이런 컴퓨터가 하고 로봇이 하고, 그죠? 실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귀족이 되는 거죠. 중세 귀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기술을 연마하고, 그죠? 자신을 계속 창조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항상 계속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업자가 많다 그래갖고 실업자를 막 귀족이 돼가지고 나 놀고 먹을란다, 놀고 먹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정신적으로나 좀 덜 고통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계속 자기 어떤 뭐 기술을 유지해갖고 직업을 가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게 정상인데 워낙 백수가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도움을 돼보자고, 그 얘기니까, 그죠? 이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죠? 결국 하는 얘기는 이거겠으니까, 그죠? 계속 기술 연마하고 계속 좋은 기술을 가져라, 그 얘기니까. 이거 뭐 로봇 생산비가 절감돼가지고 절감된 돈을 가지고, 그죠? 기업을 가져갈 것인가, 국가가 가져갈 건가, 개발자가 홀랑 다 먹을 건가, 그죠? 이거 배분 방법, 또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가지고 국가가 다시 뭐 복지를 뿌리자, 뭐 이런 얘기, 그죠? 이런 것도 다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과정들이 아주 단계적으로 혹독할 것이다, 그죠? 많은 갈등이 생기고, 뭐 이렇게 서로 돈 때문에 싸우겠죠. 이렇게 한 푼 더 먹으려고, 그죠? 개발자든지 뭐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서로 뭐 이렇게 한 푼 더 땡기려고, 그죠? 또 실업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죠? 기술적으로 뭐 이를테면 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만 써야 되는 기계에서 뭐 이렇게 가게에서 뭐 사 먹지를 못하죠. 이런 것처럼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뭐 더 다진 어떤 사회 동료가 발생할 것이다, 그죠? 예상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과정들이, 그죠? 그걸 거치게 돼서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죠?
뭐 놀고 먹어서 뭐 어떤 뭐 귀족이 오든 아니면 전부 다 기술이 워낙 전부 다 사람들 1인당 전부 다 기술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어 아주 다 1인이 1기업이 돼 가지고 전부 다 기술이 좋아지는 세상이 되든지 예. 어쨌든 어떤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보고 결론입니다. 그죠? 결론. 일부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뭐 대다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대신 바뀔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보고서의 결론은 바뀔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사라지긴 하는데 없어지긴 하는데 전부 다 사라지지 않고 그 또 뭐 남는 여분에 예. 그러니까 뭐 그 일자리를 고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그 일자리를 고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일 그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전부 다 농부였잖아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네요. 그죠? 요게 이제 결론이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제 10대 추천 일자리를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보여줬네요. 요 중에서 하나 골라보면 되겠죠. 그죠? 참고로 해보는 거죠. 봅시다. 의료 보조원,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 및 프로그래머, 컴퓨터 관련, 뭐 의학, 그죠? 디지털 보안 경비원, 이것도 뭐 안랩 같은 거겠죠. 영업 컨설턴트는 돕는 거니까 그죠? 영업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 뭐 교육 같은 거네요. 그다음에 로봇 유지 관리 기술자 및 뭐 프로그래머, 이것도 뭐 로봇 기술자, 그다음에 교사 교수, 이것도 뭐 교육 관련 분야고, 대체 에너지 전문가, 이것도 뭐 에너지 관련 어떤 기술자, 그다음에 예술가, 운동 선수, 연예인,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계속 유행하죠, 그죠? 이런 것도 거의 AI가 따라하기 힘들죠.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품 디자이너 및 뭐 크리에이터, 이것도 뭐 그죠? 창의성이 아주 필요한 거. 정신적 상담가, 이건 뭐 컴퓨터가 못하죠. 정신 상담가. 하여튼 이런 10가지를 뭐 제시를 해놨네요. 이 중에서 뭐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뭐 하나 뭐 골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정리한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게 이 정도고요. 이제 뭐 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뭐 책 한번 뭐 작가도 한번 보고 책의 전반적인 어떤 뭐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책 뭐 껍데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죠?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 그죠? 뭐 이런 책을 뭐 케이스는 뭐 20, 뭐 30,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두껍게 돼 있네요. 그죠? 로봇이 뭐 오고 있다. 그죠? 또 로봇 커밍 돼 있고. 그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뭐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 지도, 그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뭐 10년 후에도 유효한가? 교수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교수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뭐 책을 잘 썼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좋은 평가를 내렸네요. 그죠? 이렇게 뭐 부장하게 책을 조금. 그럼 작가가 나와 있네요. 작가 한번 볼까요? 작가를 보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은 뭐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이 사람은 뭐 앵커고, 뭐 칼럼니스트, 기사를 썼다, 작가다. 퓰리츠상을 받았고, 뭐 폭로를 해가지고 뭐 퓰리츠상을 받았네요. 뭐 저널리즘, 가장 중요한 기자 500명, 뭐 유명한 사람이네요. 그죠? 기자로서 실력이 있는 사람인 모양이네요. 그다음 또 이건 뭐 손용수라는 사람, 이거 역자네요. 그죠? 영어로 썼으니까 뭐 이 사람이 번역을 했겠죠. 이렇게 아주 LG에 다녔고, 뭐 아주 뭐 이 사람도 뭐 똑똑한 사람이네요. 보시죠. 뭐 그냥 케이스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프롤로그 나와 있고, 이건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죠?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롤로그가 지나가지고 요건 이제 서론 부분이죠. 그죠? 서론 부분. 요건 뭐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죠? 옥스퍼드에 대한 얘기하고 기술락관론, 뭐 기술적 실업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죠? 쭉쭉쭉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죠?
보면 다 나와 있죠. 오케이. 다음 거. 그 대체로 이제 이 책의 한 60%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뭐 기자를 대체한다, 뭐 서비스 직원을 대체한다 이래가지고 기자에 대한 어떤 언론의 미래, 그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 로봇이 이렇게 AI가 그죠? 기사를 쓰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내가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 부분은 뭐 서비스 직원을 대체한다. 이거 뭐 그죠? 레스토랑에서 뭐 로봇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뭐 이미 다 뭐 예상 가능하고 뭐 동영상이나 영상으로 다 본 거죠. 그다음에 은행 직원을 대체한다. 그죠? 은행 직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금융 업무를 이제 뭐 이렇게 로봇이 많이 보더라. 그죠? 뭐또 예상 가능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대체한다. 그다음에 뭐 의사를 대체한다. 뭐 교사를 대체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십시오, 그죠? 교통,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거 이제 뭐 연예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미래, 요거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요 결론 부분, 이것도 뭐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유급 봉사활동을 하라, 뭐 남들 돕는 일을 하라,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내라, 그죠? 이런 것들 플랜 B, C, D, 이건 제가 정리한 부분이고요. 뭐 인간 일자리 보게 되면 뭐 인간 일자리 사라진다, 뭐 옥스퍼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크고 읽기 좋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안 써 있고 쭉쭉 읽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뭐 안 어렵게 읽었습니다. 이건 이제 서론 부분, 프롤로그랑 서론 부분. 이건 이제 뭐 기자를 대체한다. 이 사람 기자니까 맨 처음에 썼네요. 뭐 AI가 기사를 쓰더라. 지금도 쓰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서비스 직원, 이거 뭐 주문을 지금 다 그 뭐냐 키오스크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 직원, 뭐 ATM기도 많이 하고 폰뱅킹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변호사, 이것도 법률 같은 것도 뭐 인터넷으로 가능하죠. 지식이니까. 의사, 로봇이 이제 진단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교사, 이것도 뭐 EBS 같은 것도 그다음 아니면 이렇게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 이건 당연하죠, 그죠? 로봇이 하니까. 연예인 뭐 이것도 당연하고. 그다음 미래 일자리, 이것도 결론 부분인데, 그죠? 쪼로록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제 추천하는 10대 일자리 분야. 쭉쭉 뭐 읽기 쉽게 되는 의료 보조, 뭐 의학, 뭐 컴퓨터, 그죠?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 디지털 보안 경비, 뭐 영어 컨설턴트, 로봇 유지 관리, 뭐 교사, 교수, 뭐 교사는 계속 있네요. 교수도 그대로 있고, 대체 연예 전문가, 그다음에 예술가, 운동기사, 운동선수, 뭐 크리에이터, 정신상담가. 이렇게 AI나 로봇이 하기 힘든 부분을 뭐 한다. 이거 뭐 엄청나게 참고를 했네요. 참고 자료가 되게 많네요. 네, 이렇게 뭐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한 60% 정도는 이제 뭐 디테일한 직업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고기 한번 빌려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정리됩니다, 그죠? 뭐 결국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그거죠. 이런 이제 격동 과정이 있지만 그런 걸 거치게 되면은, 그죠? 겪어내면은 더 나은 세상이 올 거고, 그러니까 뭐 일자리는 계속 이제 뭐 사라지지는 않고 바뀔 뿐이다, 그죠? 바뀔 뿐이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이 정도 정리했고요. 또 다음 또 다른 책으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